안녕하세요. 케어온누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용용PD 오늘의 주제는 또 뭘까요? 오늘의 주제, 죽어라 말 안 듣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쌤 도와주세요. 네,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원래 말을 잘 안 듣는 게 그 정상, 비정상 이런 말도 좀 그런데 원래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야 좀 시기적절한? 너무 잘 들으면은 언젠가는 폭발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아이 키웠지만은 저희 그니까 되게 막 꿈 같은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가끔 얘기해요. 추억해서. 저희 아들이 이제 21살인데 그 7세 때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저희한테.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평생 할 효도를 지금 다 받는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말을 잘 들으면 그것도 수능하는 아이도 부모는 이제 그게 수능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표현을 잘하는 아이?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 부모님들이 양육 코칭 받을 때 너무 말을 안 하는 아이, 이런 아이도 있었고, 너무 말을 안 듣는 아이. 그러니까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부모는 아이가 반응을 늦게 해서 그러니까 속이 터진다. 또 어떤 부모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피곤하다. 또 어떤 아이는 너무 에너지가 높으니까 부모가 쫓아다니기 힘들다. 또 어떤 아이는 너무 가만히만 있으니까 또 부모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반응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마다 이제 물론 뭐 요즘에는 핵가족이 많으니까 아이가 많은 집도 있고 아이가 적은 집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내가 자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발달 주기상 반응들이 다 다양하단 말이죠.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과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게 부모가 속 터질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이제 막 반항을 해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끝까지 다 들은 적은 있었던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그 아이가 말을 안 할 때 그 전에 그 상황을 끝까지 이제 고민해 본 적은 있었는지, 부모 입장에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아이에 대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기대치? 만약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요즘엔 조기 교육을 많이 하시니까 영어를 막 되게 다른 아이들처럼 막 비교도 많이 하시니까 ABCD를 빨리 해가지고 알파벳을 빨리 띄기를 바란단 말이죠. 근데 내 아이는 이제 A를 배웠어요. 근데 나는 Z까지 오늘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기대치가 어때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다른 거죠. 그렇다면은 단계를 1에서 10이라면은 1로 낮춰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면은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거하고 같아요. 말을 안 듣는 것보다는 내가 그 아이의 말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의 입장이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엄마도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아이도 엄마를 달리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냐? 아니죠. 연습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 연습. 매일매일 연습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되면 모레도. 근데 이런 게 행동주의라고 이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특히 이제 말 안 들을 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너 이거 이랬어 저랬어. 이거를 이제 이중 메시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날리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딱 인식이 되는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사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질문을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을 할 때도 알려줄 때도 하나에 한 개씩
그러려면은 목표 기대치도 좀 낮춰보시고 연습도 하시면서 아이하고 맞춰나가는, 보조를 맞춰나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런 상담은 여기까지. 육룡 PD, 흰둥 PD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첫째는 말을 엄청 잘 듣고 둘째는 그럼 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사례처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폭복증 나고 네. 답답하고 속 터지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첫째, 둘째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네. 했잖아요.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네.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첫째는 이랬는데 둘째는 이래야 돼. 벌써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올랐을 때는 그럼 어떻게 저는 해야 그때는 되나요? 네. 보통 자리를 피하라고 해요. 보통 이제 옛날에 이론서에는 숨을 내리시고 들이쉬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저는 그때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든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와도 문만 닫고 열었다 닫아도 뒤돌아서 아니면 뒤돌았다가 앞으로 돌아서는 것만 해도 좀 바뀌어요. 마음이.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됐나요? 네네. 네. 그럼 오늘 케어언니 TV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